예, 안녕하세요. 예, 여러분들 가장 좋아하는 중개사건. 그렇죠? 뭐, 문제 좀 풀어 오셨어요? 네, 좋아요. 오늘 몇 페이지입니까? 자, 문제집 84페이지. 자, 문제집 84페이지 보세요. 자, 이제 우리가 업무 범위 들어가는데 업무 범위는 뭐가 있습니까? 업무 범위는 크게 세 가지 있죠. 겸업 범위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업무 지역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중개 대상 무료 범위가 있다.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법인은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그죠? 법인 개공은 원칙적으로 중개업만 하라. 원칙적으로 뭐만 하라? 중개업만 하라. 그 다음에 A적으로 겸업할 수 있는 업종이 있어요? 없어요? 겸업 몇 가지? 6가지. 근데 실질적으로 6가지 이게 다 시험에 나온다 그랬죠? 그리고 이제 공인 중개사인 개공하고 중개인은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요. 자유로워요. 아주 자유롭습니다. 근데 A적으로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겸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 못합니까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못하게 하는 규정이 있고 또 다른 법에서 못하게 이럴 때만 못합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겸업이 자유로워요. 그래서 이제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안 된다. 자, 이걸 전제로 깔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죠? 근데 이제 이 겸업, 법인 겸업 몇 가지? 6가지. 자, 이거 아는 대로 서술하셔. 그죠? 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을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직접 임대업을 하면 돼, 안 돼? 두 번째,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 관한 상담 겸업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직접 개발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세 번째, 개공을 대상으로 중개업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제공할 수 있다 그랬죠? 프랜차이즈. 이건 오로지 누구? 개공. 그럼 공인 중개사 대상 그럼 틀려버려요. 그 다음에 주택 및 상가 분양 대행 가능하죠? 그러면 직접 분양업에 뛰어들면 돼, 안 돼? 안 돼. 그리고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돼. 상가하고 뭐가? 주택.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이사업체, 도배업체, 알선. 그럼 직접 도배업체 운영하면 안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권리 분석하고 매수 신청 대리. 기억나요? 네. 이제 이것이 6가지 겸업 업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론할 때 다 했으니까 그냥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84페이지 15번. 15번 한번 보세요. 15번 보고 있어요? 네. 15번 문제지. 자, 개업공인 중에서 업무 범위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이렇게 나와 있죠. 개공이 취급할 수 있는 중개 대상물 범위는 개공 종별에 따른 차이가 없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이게 물건 범위를 말합니다. 물건이 뭐요? 토지, 건축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모, 광업재단, 공장재단. 그러면 종별에 따른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인도 다 할 수 있고 공인중개사, 중개인도 다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는 말이고. 자, 중개인, 즉 부치 6조 2항의 규정은 개공이 당해 업무적 외의 중개 대상을 중개했지.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 맞았어요? 확실해? 정말로? 예, 업무정지입니다. 중개인 업무적은 어디요? 사무소 소재지관을 시도 이걸 위반하면 업무정지. 맞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법인은 지금 중개모든 법인 개공과 동일하다. 이거 맞아요? 특수법인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특수법인은 이 지역농협 같은 건 농지만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이거 다 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일하다가 틀렸지? 네. 예. 자, 그래서 지역농협 농지 해당 법에 규정된 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 개공은 농업용 창고에서 관리업을 겸업할 수 있다. 맞아요? 틀렸죠? 농업도 틀렸고 관리업도 틀렸고 임대 관리 등 관리 대행이고 상가하고 주택만 그래요. 상가하고 주택만 여러모로 틀렸어요.
그럼 법인 개공은 토지 분양 대행을 겸업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상가하고 주택만 겸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모두 몇 개? 티귿, 니은, 미음. 그 말이다. 16번. 공인중개사법상 법인 개공이 업무로 볼 수 없는 것을 골라라. 갑중개법인은 A 소유 상가분에 철거를 하고 새로 건축할 것인지 리모딩을 통한 활동한지 상담을 해주고 일정 금액 보수를 받았다. 맞습니까? 자, 상담 동그라미. 아까 부동산 이용, 개발, 거래와 간 상담은 겸업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여기는 보수,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어요? 합의한 보수가 적용돼요. 맞는 말이고. 2번. 을 중개법인은 비소유 15층 빌딩 임대 관리 업무를 위임받아 관리 대행 업무를 해주고 있다. 맞습니까? 관리 대행 가능하죠? 예, 맞습니다. 자, 병중개법인은 중개업 종사는 창업을 준비된 C 공인중개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대한 경영 정보 및 경영 기법을 제공하고 대가로 50만 원을 받았다. 맞습니까? C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을 대상으로 한다니까. 누구를 대상? 공인중개사가 아니라 개공을 대상으로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 그래서 C 공인중개사 X 잘 보이도록 X 잖아요. 네, 복습할 때. 자, 중개법인은 D로부터 의뢰를 받아 경매, 부동산 매수 신청 업무를 대리.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해요? 네. 가능하고. 무중개법인은 이 건설회사가 건축한 18세대 주택의 분양 업무를 위임받아 분양 대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분양 대행 가능하죠? 네. 그러면 16번은 몇 번 정답? 3번. 자, 뒷페이지 넘어가요. 자, 18번 한번 풀어드릴게요. 18번. 자, 공인중개사 법령상 겸업과 관련돼서 옳은 것은 O, 틀린 것은 X. OX 문제입니다. 자, 보세요. 법인 개공은 주택 건설 분양업을 할 수 있다. 맞아요? 분양업이라 그랬어요. 분양대. 예. X. 니은.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까? 여기는 중개보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합의한 보수 맞고. 티귿. 중개법인 갑은 의뢰에서 을을 대리해서 경매 대상인 병부동산을 취득하게 해줄 수 없다. 맞아요? 대리 가능 불가능? 가능. 매수 신청 대리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디귿이 틀렸고 X. 그 다음에 중개법인 갑은 의뢰에서 이 사업체 병을 알선해주고 보수를 받을 수 없어요? 있어요? 이 사업체 소개 가능하죠? 도배업체 소개 가능하죠? 직접 못한다는 것이 소개는 가능하다. 됐어요? 예. 그래서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갑, 개공, 법인 개공, 갑, 공인중개사인 개공, 을, 중개인, 병. 그러면 올바른 것을 골라라. 자, 이것은 이제 지금 골고루 다 나와 있죠? 갑이 뭐가요? 중개법인. 을이 뭐요? 공인중개사의 개공. 병이 뭐요? 중개인.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올바른 것을 거든. 갑, 을, 병 모두 중개업의 경공매 업무를 할 수 있다. 자, 뭐가 틀렸어요? 중개인은 경공매 해 못해? 못해. 6번 못해요. 그죠? 경공매는 공인중개사하고 누구? 법인. 이렇게 말했어요. 병을 지워야 맞겠죠? 갑과 을은 명문의 겸업 제한 규정이 있다. 누구만 겸업 제한이 있어요? 갑만. 그죠? 자, 그러면 을은 겸업이 자유롭습니까? 자유롭잖아? 그래서 갑이 있어. 이게 을이 틀린 거죠? 예. 을은 겸업 제한이 없습니다. 을이 틀렸고. 자, 3번. 법인 개공 갑이 상업용 건축물 주택 분양 대행 업무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맞습니까? 네, 맞았어요. 오! 이게 정답. 자, 4번. 갑과 을이 경매, 공매 관련 권리분석 취득 알선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아야 한다. 맞았어요? 뭐가 틀렸어?
공매 권리 분석은 법원에 등록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거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여러 번 했는데 자꾸 잊어먹으니까. 자, 6번이죠, 6번이고. 6번. 경매, 또 공매, 권리 분석하고, 또 매수인과 입찰전 대리 겸업 가능하다 그랬죠? 네. 뭐 경매 권리 분석할 때는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 안 해. 공매 권리 분석은? 안 해. 공매 대리는? 안 해. 그러면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만 법원에 등록하고 감독받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맨날 해도 계속 틀리는데 어떻게 해요? 오로지 무슨 대리만? 경매 대리. 경매 권리 분석도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 있고, 공매는 아예 안 해. 개념 잡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은 4번 지문 다시 봐봐. 법인하고 공인중개사인 개공, 갑이 경공매 관련하여 권리 분석, 취득 알선 행위를 하려면 법원에 등록 감독받는다. 이 지문 둘 다 등록을 해, 안 해? 안 해. 둘 다 안 한 거예요. 왜? 여긴 대리란 말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경매 대리만 등록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건 둘 다 법원에 등록한다, 안 한다? 권리 분석하고 이런 건 취득 알선 업무는 등록하지 않고도 겸업할 수가 있어요. 개념을 잡았어요? 네. 예, 좋아요. 되게 쉽죠? 자, 5번. 다른 법률로 규정해 중개발생 법인은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어요? 있어요? 특수법인 업무지역은 전국입니다. 끊으세요. 전국을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그리고 뒷지문. 중개법인은 겸업 업무는 할 수가 있어? 없어? 특수법인이 6가지를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어? 없어? 없어. 아, 그래? 없어. 예, 그래서 옛날에 3주 동안 요약집 열심히 했다고 그냥 문제 풀러 가니까 전혀 안 돼. 그러니까 또 설명을 해야 된다. 그죠? 특수법은 이거 경험할 수 없어요. 왜 그러겠어요? 애우지 말고 애우면 그냥 잊어먹으니까. 지역능은 농지만 하도록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상담이랄지 이런 거 한다고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겸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면서 공부하세요. 이 겸업은 무조건 시험 나와요. 이 겸업 관련 내용은 무조건 시험 나오니까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 네, 그래서 이제 6가지 다시 한번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TP 넘어가보세요. 이제 업무 범위는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인 들어갑니다. 자, 90페이지. 개공 고용인 나와 있습니까? 자, 고용인이 뭐가 있습니까? 설공하고 그래서 이제 개공 밑에 취업한 사람을 고용인이란 말을 쓰고 있고, 고용은 소속 공인 중개사하고 중개 보조원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럼 소속 공인 중개사란 것은 개업 공인 중개사에게 소속된 공인 중개사로서 중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그리고 개공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습니까? 네. 보조하는다. 보조는 공인 중개사로서 아닌 자로서 중개 업무 해 못해? 단순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단순 중개 업무가 뭐예요? 커피? 커피만 할 수 있다. 뭔피? 좋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파트에서는 공통점하고 차이점 공부해야 돼, 안 해야 돼? 네, 간략하게 짚어줄게요. 자, 요약집에 다 들어있어요. 그냥 칠판 보세요. 공통점은 이분들은 반드시 둬야 된다 그랬어요? 둘 수 있다? 둘 수 있답니다. 됐어요? 예. 그 다음에 고용인원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고용인원 제한이 없다. 그 다음에 결격 사유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공통점이죠? 그 다음에 비밀 준수 의무 있어, 없어요? 있어요. 비밀 준수 의무도 공통점입니까? 네. 좋았어요. 자, 그 다음에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 금지행위, 그렇지. 좋았어요. 금지행위, 또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성관주의 의무? 자, 또. 아니고, 자. 몰라까지 나왔어.
아주 좋았어요. 뭐 일주일 동안 쉬었다 오더니 정신이. 또 예방교육, 그렇지, 예방교육 나왔어. 예방교육 무슨 교육? 예방교육. 또 이중소속 금지. 양쪽이 취업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중소속 금지. 또 이렇게 많은 거죠. 또 뭐가 있어요? 행정? 형벌. 징역벌금. 징역벌금 있잖아요. 보조원도 징역벌금 대상이 됩니다. 행정 형벌 대상. 또 있나? 또 있어요? 에? 없는 것 같아. 일단은 이 정도 하고. 자, 그 다음에 차이점 한번 받을게요.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이 자격증이 있고 없고 차이점이죠. 그 중개 업무하고 못하고죠. 그러면 중개 업무란 건 직접 매수인에게 확인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확인 설명 가능하고. 확인 설명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거래 계약서 작성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확인 설명서 거래 계약서 쓸 때 서명 및 날인할 의무가 있어, 없어? 있어요. 날인 의무가 있어요. 보조원은 없어요. 자, 그러면 날인할 때 아무 인장이나 써야 돼요? 등록 인장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 의무가 있고, 여기는 보조는 인장 등록 의무 있습니까? 없어요. 또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만 대봐요. 아, 그래. 실무교육하고, 실무교육 봤죠? 또 연수교육. 무슨 교육? 연수교육 대상이 되고, 여기는 직무교육 대상. 이거 차이. 또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행정처분 중에서 자격취소, 자격정지. 이런 행정처분이 있고, 보조는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또 뭐 대행할 수 있다고? 업무를 대행은 나왔는데 뭘 대행한지도 모르고 아무거나 그냥 좋아하세요. 자,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있잖아요. 신고서 제출 대행.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보조는 해 못해? 또 뭐가 있을까요? 품위유지. 품위유지는 누구만? 서고만.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가 있죠? 품위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 이런 것도 차이점. 됐어요? 예. 또 있을까요? 또 한 번 있는 거 한번 찾아봐. 없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럼 일단 이 정도 정리하고 문제 좀 풀면서 또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교재 2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게요. 23번 보고 있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자, 개공 고용인 신고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소공에 대한 고용 신고는 전자문서에서 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고용 신고도 전자문서 가능해. 자, 이 전자문서 관련 내용이 나오면 웬만한 건 다 되고 있어요. 이해됐어요? 네. 맞고. 보조원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시도의사에 그 자격 확인 요청해야 한다. 맞았어요? 보조원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 근데 뭐하라고 자격 확인 요청을 하겠어요? 그쵸? 예, 이건 틀렸고. 그 다음에 보조원을 고용 신고 2년 이내에 직무교육을 받는다. 자, 고용 신고를 몇 년 이내? 1년 이내 직무교육. 자, 개공은 소속 공인서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는 고용관계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맞어요? 10일. 종료된 날로부터 몇째? 10일. 종료된 날로부터 몇째? 10일.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애국인을 소공으로 고용 신고하는 경우는 그 자격 증명 서류를 첨부해야 된다. 맞았어요?
자, 자격증은 무조건 확인. 무조건 확인. 외국인도 소공으로 고용에 쓸 수 있거든요. 고용 신고할 때 자격증은 무조건 확인이요. 그래서 이제 맞는 것이 몇 번? 1. 자, 24번. 자, 소공하고 뭘 고정하고 있어요? 보존, 비교. 공통점 아닌 것을 골라라. 그러면 차이점 고르라는 소리죠? 네. 차이점 찾아보세요.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 및 날인 차이점 돼요? 네. 소공만 있어요. 네. 자, 고용관계 종료 10일 이내 등록관청 신고는 공통점. 고용신고, 종료신고는 공통점. 됐어요? 네. 인장 등록은 소공. 차이점. 인원수 제한 없이 고용할 수 없다. 공통점. 품위 유지, 신의성실, 공정중개 의무는 차이점. 소공. 연수교육 대상은 차이점. 소공만.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차이점. 됐어요? 그럼 비밀 준수 의무는 공통점. 이중 소속 금지도 공통점. 예방 교육도 공통점. 자, 그러면 차이점이 몇 개? 5개입니다. 5개. 네, 흔들리면 안 돼요. 4번이 정답. 그 다음에 25번 문제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보조원, 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걸 골라왔어요? 틀린 거? 틀린 거 모두 골라라. 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현장 안내, 일반 사무 등 개공 중개 업무와 관련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맞습니까? 예, 맞고. 자, 보조원은 고용관계 종료부터 7일 이내 신고? 10일. 며칠? 10일. 며칠? 10일. 좋아요. 보조원은 고용관계 종료부터, 했네. 자, 중개 보조원은 인장 등록 업무가 없다. 맞았어요? 네. 맞습니다. 개공이 보조원을 고용한 경우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한 신고할 의무가 있다. 맞았어요? 네. 확실해요? 네. 네, 맞습니다.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자, 그 다음에 보조원은 고용 신고일 전 1년 이내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 받아야 돼요? 직무교육? 직무교육을 받아야지. 직무교육.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 다음에 27번. 이제 소공에 대한 설명. 맞는 거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아니, 27번. 26번은 보조원이고, 27번 소공. 예, 좋았어요. 이제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요. 그렇다고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틀린 걸 골라서. 자, 소속 공인중개사는 고용 인원 수에 제한 없이 고용될 수 있다. 맞습니까? 네. 맞고. 소공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공 행위로 본다. 맞습니까? 네. 본답니다. 추정한 자가 아니에요. 네. 본다. 뭐다? 본다. 자, 개공이 소속 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도록 한 후 언제까지? 업무 개시 전. 종료될 때는 종료부터 며칠 내? 10일. 맞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개공 업무를 보조한다는 점에서 자격증을 가지고 개설 등록한 공인중개사인 개공과 구별이 된다. 맞습니까? 네. 맞고. 소공은 현장 안내 등 보조적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이 질문 맞아요? 뭐가 틀렸어요? 만자가 틀렸어요. 그래서 몇 번 정답? 5번. 자, DP 넘어가세요. 자, 29번을 풀 건데 이 직원 때문에 개공들이 지는 책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무슨 책임? 아니, 부진적인 내 책임 그게 아니고 고용인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이 민사 책임이 있어요. 민사 책임을 달리 표현해서 뭐라 그래요?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무슨 책임? 행정 책임. 또 무슨 책임? 형사 책임. 이 세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어요. 형사 책임을 무슨 규정? 양벌 규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이제 이 직원 때문에 개공이 지을 책임이 세 가지 책임, 일부가 발생할 수도 있고 전부가 발생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제 그 문제를 풀 건데
일단은 그 문제 풀면서 해결하면 되거든요. 일단 이제 세 가지. 이건 돈으로 배상하는 거. 이것은 행정 처분을 말하는 거. 업무정지, 등록취소 이런 걸 말하는 거고. 형사책임이라는 것은 양벌규정, 징역 벌금을 말하는 거. 개념 잡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서 이건 설명할게요. 자, 29번 보세요. 개공, 갑은 을을 누구로? 소공. 병을 뭘로? 보조원으로 보내 중개물로 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사례형 문제인데, 개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갑. 을이 뭐라 그랬어요? 소공. 보조원이 뭐요? 병. 원리가 이거요. 자, 그래서 을은 매도인 A와 B 사이의 토지 매매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B에게 토지 경계를 거짓 설명 동을 하네. 자, 그러면 A하고 B가 있는데 누가 거짓말을 했어요? 을. 소공이 거짓 설명을 했어요. 자, 이 문제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B로 하여금 7천만 원의 재산 손해를 발생했다. 그러면 B가 이걸 사가지고 손해가 얼마 발생했어요? 7천만 원이 발생했다. 뭐 이겁니다. 문제가 이거요. 그러면 갑, 을, 병, 책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몇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셋 다 발생할 수도 있고 일부만 발생할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일단 이것은 거짓 설명했다. 거짓된 언행, 금지행위, 벌칙을 알아야지 문제 풀어요. 그럼 거짓말하면 금지행위죠? 네. 벌칙이 뭐예요? 개공에게는. 개공에게는 어떤 죄제? 임의적 등록 취소. 금지행위니까. 개공에게는 임치요. 임치는 전부 다 업무정지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소공에게는 어떤 죄제? 소공이 거짓 설명. 자격정지. 이 벌칙을 못 얻으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들어갑니다. 자, 이걸 알아야지 이제 문제가 풀려. 그래서 이제 민사 책임부터 설명할게요. 민사 책임 설명합니다. 자, 민사 책임이란 것은 돈으로 배상한 건데, 자, 그럼 B는 7천만 원을 직접 을에게 7천 다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네. 돈이 없으면 배상받기 쉬워 어려워? 개공에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동시에 선택적으로 가능하죠? 네. 그래서 동시에 둘이 연대 책임지죠? 네. 무슨 연대? 부진인정? 네. 그래서 이제 B에게, 을에게 직접 7천만 원 청구할 수 있고 갑에게 청구할 수 있고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1억 4천을 받는 게 아니고 어느 쪽에서 받으면 해결돼. 부진적 연대관계. 그 다음에 을 때문에 개공이 지는 책임은 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 기억납니까? 감독상 무과실. 그 다음에 갑은 보험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럼 보험회사로부터 직접 청구해서 받아낼 수 있어 없어? 있죠. 보험회사도 가능해. 그러면 보험회사는 개공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뭐 이게 민사책임. 그 다음에 이제 행정책임 들어볼게요. 행정책임이란 것은 행정처분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데 그러면 소공이 지금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면 소공에게는 무슨 정지? 자격 정지가 부과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거짓말하면 아까 무슨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 그러면 직원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또는 업무정지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거요. 이게 행정책임이에요. 이게 무슨 책임? 행정책임. 그러면 형사책임은 징역벌금을 말하거든요. 이 징역벌금이 형사책임인데 그러면 소공에게도 징역벌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거짓말하면 1년하고 1천. 그러면 그를 고용한 개공은 잘못이 없더라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선고될 수도 있고 주의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선고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기억나요? 네. 그러면 직원 때문에 벌금형이 선고되면 300만 원 선고되면 결격이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벌금 때문에 등록 취소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지. 근데 행정 책임 때문에 취소되는 경우는 발생할 수 있어요. 근데 벌금 때문에 취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걸 형사 책임이라 그래. 개념 잡았어요? 예. 그러면 을이 이렇게 거짓말할 때 보조원은 전혀 관여를 안 했어. 그러면 보조원은 책임져 안 져? 그러면 여기다가 이로우 말 한 자리만 해주면 되죠? 뭐라 하면 돼? 잘 좀 하지 그래? 예. 바로 해고다.
자, 하여튼 이겁니다. 보조는 전혀 관여를 안 했으면 책임을 안 져. 관여를 했으면 책임지겠죠. 이해됐어요? 예. 자, 문제 들어가 볼게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옳지 않는 것은 갑 개공은 의르 행위로 손해배상 책임 을과 연대해서 부담하고 이때 갑을 책임은 부진정 연대 채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병은 의르 거짓 언행에 가담하지 않는 이상 일체 민 형사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네. 보조원이 관여했어 안 했어? 안 했어. 됐어요? 네. 자, 3번 의르 거짓 언행은 가부 행위로 간주되므로 등록관청은 가부 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가 맞았어요? 네. 예, 맞아요. 이게 무슨 책임? 행정책임. 행정책임이라고 적어. 행정책임. 행정책임 때문에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어요. 행정책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격정지 받을 수 있고 개공이 그것 때문에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다. 그 말이고. 4번 을은 소공은 자신의 거짓된으로 몇 년하고 몇 년? 벌금에 처해지죠. 갑 또한 을과 같이 처벌된다. 맞아요? 아니죠. 생각을 해봐요. 여기가 징역 받아도 여기 징역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여기가 벌금 받으면 벌금 받을 수 있는데 또 같은 금액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안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같이 이게 틀렸죠? 네. 그래서 이제 똑같이 처벌된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5번 의르 행위로 인해 부담하는 손해배상 갑이 가입한 업무 보증 기간은 보증 대상으로 된다. 맞습니까? 네. 서공이 사고 쳐도 개공 보험회사에서 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민사책임, 행정책임, 형사책임. 개념 잡았어요? 그 다음에 30번도 한번 풀어드릴게요. 이 30번이 뭐냐면 양벌규정 문제거든요. 무슨 규정? 양벌규정 관련 내용이거든요. 양벌규정 봐드릴게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가부, 소공, 을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다. 자, 여기서 핵심은 도로교통법이야. 도로교통법. 자, 옳은 걸 골라라. 그러면 우리 양벌규정은 여기가 징역 벌금 받으면 개공이 벌금 받을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네. 이게 양벌규정이잖아요. 네. 이것은 오로지 무슨 법과 관련해서? 중개사법. 중개 업무와 관련해서만. 그러면 이 지문 지금 도로교통법이니까 양벌과 직접 관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그걸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하면 쉬워. 됐어요? 네. 자, 개공 갑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양벌규정 적용돼? 안 돼?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소공, 을은 자격이 취소된다. 소공이 지금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죠? 그러면 소공 자격 취소돼? 돼? 안 돼? 왜 안 돼? 집행유예니까 안 되는 거야? 여기는? 아니 그렇게 추상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들 자격이 취소되려면 자격 취소 사유 중에 하나가 어느 법 위반해서? 이 법이 공인중개사법이잖아요.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뭘 받았을 때?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가 돼요. 그죠? 근데 그러면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 자격 취소 됩니까? 자격 취소 돼? 안 돼? 아주 좋아. 이것도 자격 취소 사유고 이것도 취소 사유야. 자, 둘 다 공인중개사법 들어있죠? 네. 징역형 들어있죠? 네. 선고, 이건 우리 법에서 명문화 자격 취소 사유고, 그럼 집행유예란 것은 선고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집행유예란 말은 선고가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교도소 보낸 것만 보류시켜 놓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고된 거하고 똑같으니까 자격 취소라니까. 이걸 생각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것도 자격 취소, 이것도 자격 취소예요. 그러면 소공이 도로교통법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았잖아요. 그럼 자격 취소 돼, 안 돼? 그 이유는? 그렇지, 중개사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 집행유예니까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하면 틀린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중개사법이 거기 아니니까. 그 도로교통법이잖아요. 그러면 2번 소공 어른 자격이 취소된다. 이 질문 맞아, 틀려? 틀렸지. 저걸 알고 있어야 돼. 아, 이거 시끄러워 죽겠어. 조금, 예? 조금 있으면 시원해져. 자, 봐보세요. 그래서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자격 취소. 중개사법에서 징역형을 집행유예 선고도 자격 취소. 이 관계를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이제 문제 풀 때 왜 안 되는 걸 알아야 돼.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집행유예도 취소되는데 중개사법이 아니니까 안 되는 거야. 개념 잡았어요? 네. 자, 3번. 서공 을은 결격사에 해당하므로 2개월 내에 해소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를 위반한 갑은 사장 갑은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다. 맞아, 틀려? 맞죠. 고용인이 결격사에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2개월. 안 하면 사장에게 업무정지. 아주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복습할게요. 법인 개공 임원 사원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임원 사원이 결격사에 있으면 몇 개월 내에 해소하라? 2개월. 2개월 안 하면? 예? 필치? 임치? 아, 그래. 자, 아이고, 자, 봐요. 얼마 전에 했어. 이 앞주에. 필치. 그래서 항상 내가 비교해서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계속 적어줘. 여러분들은 계속 공부해봐요. 여기다 적어놓고. 그러면 기억되겠지? 임원 사원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이나 해소하라? 2개월. 2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랬죠? 네. 안 하면 법인 개공이 뭐다? 필치. 됐습니까? 네. 자, 개공 밑에 고용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용인이 결격 사유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해소하라? 2개월. 2개월 이내 해소하라. 그러면 이 개공의 어떤 죄제? 업무정지. 이 관계를 알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 문제는 이거고, 이거 복습 한번 해봤어요. 필치, 그 이유는 결격 사유니까. 결격 사유 할 때 했잖아요. 다 요약집에도 적어줬어. 찾아줄까요? 네, 그래, 72페이지. 문제도 했고. 저번 주에 했어, 저번 주에. 한 주 쉬었으니까. 요약집에도 다 적어놨고. 요약집 몇 페이지 적어놓은 거 봐볼게요. 28페이지 있답니다. 28페이지 맞네.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봐봐. 28페이지 양갈 5번 중간에 거기 할 때 했는데 적어졌죠? 필치. 저거 임원사원. 근데 이제 고용인 비교해서 같이 공부하라고 내가 적어놨어요. 고용인 결격사 있으면 업무정지. 같이 적어놨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는 전 범위를 달달달 볶아야 돼. 달달달. 그러면 범위를 줄여서 반복. 이제 지금 줄여가는 단계잖아요. 원서도 냈어, 안 냈어? 네, 다음 주부터 내요? 예. 다음 주부터 원서 내니까 원서도 냈는데 이제 줄여갖고 반복해서 돌려야 돼. 계속. 이해되셨어요? 예. 물론 뭐 한 80일 남았어요? 예. 80일 남았죠? 그 정도면 충분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9, 10월 달에 계속 반복 들어가요. 일주일에. 지금은 2달에 한 파스 끝나잖아요. 아, 그래, 안 그래? 이제 9월 달에는 일주일에 한 전범위. 예, 주마다. 그러면 몇 번 들어가? 9시원 8번, 또 특강까지 9번. 그러니까 이 9번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전범위를. 그러니까 잊어먹을 틈이 없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9, 10월 달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 합격 열쇠는 9, 10월 달에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 안 나오더라도 9, 10월 달에 나온 사람은 합격할 가능성이 있어. 근데 계속 나오다가 9, 10월 달에 빠져버리면 또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 왜냐하면 잊어먹잖아요. 이 단원별 문제 같은 경우는 내용은 풍부하지만 일단 잊어먹으니까 답을 못 갈라내. 근데 9, 10월에는 이제 결격사유 풀 때 이거 계속 건드려 줄 거 아니야. 이런 거 경매도 계속 건드려 줄 거고 같은 문제는 아니에요.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그 단원을 계속 건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 과목이 다 마찬가지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서 가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틈만 나면 결석하려 하지 말고 틈만 나면 들으려고 해야지.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반복하면 합격하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그죠? 예, 좋아요. 그래서 일단 30번은 3번 지문이 그거예요. 저거 업무정지. 자, 그 다음에 4번 양벌 규정에 따라 개공 가본 등록이 취소돼? 여기 봐보세요. 양벌 규정에 따라서 벌금형을 선고받아도 결격이다 아니다? 그러면 양벌 규정 때문에 등록이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로교통법이니까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돼 안 돼? 적용되더라도 등록 취소는 안 되고 이건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이니까. 이해되세요? 예. 양벌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그 다음에 소공은 교통사고로 해서 손해배상처에서 개공은 책임이 있어? 왜? 중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손해배상 개공이 지다면 고용원들이 남을 폭행해서 사고 쳐도 개공이 책임져? 안 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중개업과 관련돼 있을 때만 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개념 잡았어요? 예. 자, 그래서 되기 쉽죠? 그죠? 그래서 3번이 정답. 이제 하나씩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 들어갑니다. 자, 인장 등록은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네. 자, 31번 문제 한번 봐주세요. 개공하고 소공이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걸 골랐어요. 틀린 거? 틀린 거. 자, 개공 및 소공은 중개 행위를 함에 있어서 등록된 인장만을 써야 된다. 맞습니까? 네. 맞고. 개인 개업공인 중개사 소공이 사용하는 인장은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기준 성명이 나타난 인장으로서 크기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해야 한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3번. 법인 개공은 상업 등기 규칙에 신고된 법인의 인장해야 된다.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대표자 인장 그러면 틀려버려요. 법인의 인장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된 인장을 변경한 경우는 며칠 내에 변경 등록? 7일. 맞았네. 7일. 그 다음에 5번. 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까지 중개인 사용할 인장을 등록하지 등록. 맞아요? 등록 후요, 등록 신청 시?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죠.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죠. 등록 신청 시부터 업무 개시죠. 개념 잡았어요? 네. 아, 신청 시부터구나. 되게 쉽죠? 예. 등록 후란 말은 등록 처분을 말하거든요. 신청 시. 그래서 5번이 틀렸고. 자, 33번. 개공 후 인장에 관한 설명이나 잘못된 것을 모두 몇 개냐? 자, 개공은 중개 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하나, 고용인증 보존 인장은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습니까? 네. 맞고. 인장 등록 여부는 등록증 교부 시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맞아, 틀려. 자, 이게 맞아요. 근데 흐름 나오니까 이제 정신이 없어. 목소리가 갑자기 줄어들잖아요. 그럼 또 그래야지 뭐 어떻게? 또 그려드릴게요. 왜 그 지문이 맞는가를 알아야 돼. 그냥 대충 맞다 하지 말고 왜 맞는지 틀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등록 절차 봐드릴게요. 자, 등록 요건을 구비를 해서 등록관청에다가 등록을 신청하라고 했죠? 등록을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구비서류 검토해야 돼, 안 해야 돼? 하고 이상이 없으면 등록 처분 및 뭐랍니까? 통지를 하죠? 통지 받고 나서 보험 들여야 돼, 안 들여야 돼? 업무 보증을 설정합니다. 보험을 들고 나면 뭐가 나와요? 등록증이 나옵니다. 등록증 교부받고 나서 무슨 개시? 업무 개시로 들어가요. 이게 등록 절차잖아요. 그죠?
그럼 인장 등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자, 업무 개시 전까지는 전인데 신청 실화랬어요, 등록 처분 실화랬어요. 그래서 아까 이때부터 아까 틀려버렸잖아요. 이때부터 가능합니다. 이때부터 아무 때나 하면 돼요. 그죠? 그러면 그 지문을 한번 보세요. 인장 등록이면 등록증 교부시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자, 그 말이 맞는 문장이죠. 등록증 교부시 인장 등록 여부를 확인해, 안 해? 안 합니다. 이 등록증 주기 전에 이것만 확인해요. 보험 들었냐 안 들었냐. 왜 그러냐면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등록증 받고 나서 인장 등록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업무 개시 전까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흐름 묻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등록증 주기 전에 확인할 것은 보험만 들었냐 안 들었냐 확인하지 다른 거 확인하지 않아. 왜냐하면 인장은 업무 개시 전까지 교부 받고 나서 해도 돼. 교부 받고 해놔서 해도 된다고. 개념 잡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인장 등록 여부는 등록증 교부 시 확인할 사항은 아니다. 맞는 문장이에요. 자, 디귿. 인장 변경 시 인장을 변경 후 7일 이내 등록 관청에 변경된 인장을 등록한다. 맞습니까? 네. 자, 인장 변경은 며칠 내 등록? 7일. 맞고. 개공 후 경우 인장과 관련된 제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행정질서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아요? 네. 확실해? 네. 예, 업무정지입니다. 개공이 인장 등록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그럼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항상 같이. 개공이 인장 등록 의무 위반하면 업무정지. 소공이 위반하면 자격정지. 과태료 아니고 질서벌이 과태료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그러면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네.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매매계약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끊어보세요.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돼요? 돼. 무효다? 유효다? 유효. 합의만 이루어지면 계약은 성립하는 거지. 등록인장 안 쓰면 제재만 받을 뿐 효력과는 전혀 관계없어요. 그러면 틀린 건 몇 개? 하나. 겨우 하나네. 자, 그 다음에 자, TP에 넘어가세요. 휴폐업 들어갑니다. 휴폐업 보고 있어요? 98페이지? 네. 이제 휴폐업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갈게요. 그냥 문제를 풀면 좋은데 여러분들이 공부를 워낙 안 해와서 그쵸? 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안 해오신 분이 많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그냥 칠판 봐봐요. 자, 휴업하고 폐업은 일단 신고입니까? 통보입니까? 신고. 어디다가? 등록관에. 자, 몇 개월 초과 휴업할 때? 초과입니다. 그러면 2개월, 1개월 휴업하면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언제까지 해야 돼요? 미리. 휴업도 미리. 폐업도 미리. 그러면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원본 반납합니까? 4번. 원본. 그럼 이건 전자문서 돼? 안 됩니다. 전자문서는 거의 다 되는데 이건 안 돼. 그러면 전자문서 안 된다는 걸 전자문서 뭐라 그래요? X란 말을 써요. 그러면 휴폐업 신고 들어가면 등록관청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해야 돼, 안 해야 돼? 협회 통보사항이 들어가요. 자, 그러면 휴업 기간은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근데 단서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 7개월, 8개월 가능합니까? 네. 이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자,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요양, 예병, 취학, 이에 준하는 사유죠? 네. 이에 준하는 사유. 자, 그러죠? 그러면 휴업 기간을 변경했을 때는 변경 신고 해야 돼, 안 해야 돼? 언제까지? 미리. 휴업기간 변경도 미리. 휴폐업 신고도 미리. 그럼 이건 전자문서 됩니까? 네. 왜? 이미 등록증 반납해 놨으니까. 전자문서로 해도 관계없죠? 네. 전자문서 O. 그 다음에 휴업했다가 다시 영업한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재개. 재개는 신고요, 통보요? 신고. 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언제까지? 미리. 그러면 등록증 돌려줍니까? 언제까지 돌려줘?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돌려주게 돼 있어요.
지체없이가 아니라 즉시. 여기는 즉시란 말을 써요. 대부분 옛날에 즉시가 좀 몇 개 있었는데 다 지체없이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이것만 아직도 즉시야. 자, 그러면 이건 전자문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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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유는 법에서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알아서 등록증을 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등록증 받아와야 되니까 안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전자문서 돼. 적으면 안 돼. 그러니까 웬만하면 다 돼, 요즘은. 다 돼. 자, 이제 이 정도 해놓고 나머지는 문제 풀면서 또 부족한 거 보완할게요. 자, 34번 문제 들어보세요. 이게 이제 작년 기출문제를 내가 수정한 거거든요. 자, 한번 봐보세요. 공인중개사는 개공이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할 사항, 미리 동그라미. 미리 신고사항을 골라라. 이게 작년 기출문제거든요. 기억. 질병 요양을 6개월 초과 휴업할 때 초과 휴업도 신고 미리 휴업이니까 미리 맞죠? 자, 신고한 휴업기간 변경도 미리 맞고 분사무소 폐업도 휴폐업도 다 미리 신고. 자, 신고하고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는 것도 미리. 오, 좋아. 협회 지혜 설치 시 신고는 사후 신고 설치 한때. 그리고 사무소 이전은 사후 신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 사후 신고. 이 문제가 사전 신고냐 사후 신고냐 그걸 묻는 거예요. 맨날 강조했잖아요. 이해됐어요? 휴폐업 신고는 미리, 변경도 미리, 재개도 미리, 3미리. 기억나? 근데 사무소 이전은 10일 이내 사후. 그죠? 협회 지부 설치도 사후. 그죠? 그 이후에 우리가 또 신고 많이 배웠죠. 보증 설정 신고는 업무 개시 전. 고용 신고는 업무 개시 전. 종료 신고는 10일 이내. 그렇게 이런 신고가 그러면 쫙 나와야 돼. 이렇게도 문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 36번 한번 봐볼게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개공 후 휴업신고와 관련한 설명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옳은 걸 모두 골라라. 개공은 3월 초과 휴업하고자 할 때 미리 신고. 맞습니까? 예, 맞고. 개공이 휴업신고를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를 정한 신고서에 등록증 첨부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럼 여기서 원본을 해요, 4번? 원본입니다. 등록관청에 휴업신고를 할 때 개공은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돼? 자, 휴업할 때는 간판 철거해? 안 해? 안 합니다. 그럼 업무정지 기간 동안에는? 안 해. 그러면 간판 철거 뭐 할 때요? 폐업하고 또? 사무소 이전하고 또? 등록? 취소. 이 세 가지만 해요. 휴업하고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딕은 틀렸네. 자, 휴업기간 변경 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다. 가능하죠? 변경도 전자문서 된다 그랬잖아요. 휴업하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옳은 것은 3번이 정답. 자, 뒷페이지 넘어가세요. 이 37번. 이제 이것도 풀어봐야 돼요. 원본이냐, 4번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신청서, 신고서, 첨부서 원본을 첨부하는 것은 모두 몇 개냐? 원본 첨부서류. 우리가 등록 신청할 때 실무교육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러면 실무교육 수료증은 원본이에요, 4번? 4번 첨부합니다. 아주 좋았어요. 자, 4번. 그건 답이 아니네. 원본을 물었으니까. 자, 사무소 이전할 때 등록증 첨부하라 그랬죠? 원본 첨부해야 돼요, 4번. 그래야 지혜발급 받으니까. 애우지 말고 생각하라 그래서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본 맞고. 휴업 신고할 때 등록증 4번 원본. 원본. 왜? 일 못하게 하려고 반납해 놓은 거니까. 4번 제출하면 안 되겠죠? 생각하면서 공부하라 그랬어요. 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 자격증. 이 지정 신청할 때는 전부 다 4번이죠. 개공 등록증 4번, 자격증 4번,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4번. 됐어요? 네. 4번. 그럼 손해배상 책임 보증 설정 신고할 때 보험 들었으면 보험 설정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럼 보험 증서 4번이에요. 원본은 게시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럼 원본은 몇 개? 2개. 자, 그다음에 39번 문제. 39번은 휴업하고 업무정지 비교 문제거든요. 비교 문제니까 바로 들어가 볼게요. 틀린 것은 모두 몇 개냐? 중요해요.
휴업 중인 개공은 폐업 후 다시 등록을 할 수 있으나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죠? 아, 휴업 기간 중에 수업 시했잖아요. 휴업 기간 중이면 이때 폐업하고 다시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근데 업무 정지 기간 동안에는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폐업은 가능하대? 등록은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지나면 할 수 있죠? 휴업은 폐업하고 등록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는 폐업하고 등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이유는 결격이니까. 그 말이요. 그래서 기억은 맞았어요. 기억은 맞았고,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휴업 기간 업무 정지 기간이 만료된 후 재개할 때는 재개 신고를 하여야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맞았어요? 자, 생각을 해봐요. 휴업은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어느 시점에서 재개하든 재개 신고해야 돼요. 자, 봐보세요. 휴업 6개월 했다가 3개월 만에 재개할 때 재개 신고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료되는 시점에서 재개해도? 해야 돼요. 넘어서 해도? 해야 돼. 그래야 등록증 돌려줘. 그죠? 그러니까 휴업은 무조건 재개 신고를 해야 돼. 등록증 돌려받게 한 것이고. 그럼 업무 정지는 왜 재개 신고 안 해요? 안 합니다. 등록증을 반납했어, 안 했어? 안 했으니까 재개 신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재개 신고 이유는 등록증 돌려받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이해됐어요? 그러면 니은이 틀렸어요. 휴업은 재개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지만 업무 정지가 만료될 때는 재개 신고 안 합니다. 업무 정지는 재개 신고 안 해도 돼. 자, 티귿. 개공이 휴업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그럼 업무 정지를 받은 경우는 등록증 반납해야 돼? 안 합니다. 업무 정지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니은 티귿 틀렸네. 그 다음에 휴업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둘 다 사무소 둬야 돼, 안 둬야 돼? 둘 다 사무소 둬야 돼. 둘 다 사무소 이전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합니다. 자, 휴업 기간 중에는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이 가능해요? 안 되지. 뭐 휴업 기간 중에도 안 되고 업무 정지 기간 안 돼. 자, 그래서 앞에 가능하다가 틀려서 둘 다 안 돼. 휴업 기간 중이든 업무 정지 기간 중 이중 등록, 이중 소송은 될 수가 없습니다. 개념 잡았어요? 예. 그 다음에 마지막 등록관청은 휴업 신고를 받은 사항하고 업무 정지 처분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자, 휴폐업 신고는 다음 달 10일까지 아까 통보하라 그랬죠? 네. 그럼 업무 정지도 통보 사항이 들어가? 네. 등록 취소도 들어가? 네. 예, 들어가. 자격 취소는 안 들어가. 뭘 저렇게 반항을 했더니 괜찮아요. 합격만 하면 반항해도 좋다. 자, 우리가 어디서 했냐라면 거기 요약집 한번 봐드릴게요. 자, 21페이지 맨 밑에 요약집 21페이지 맨 밑에 등록사항의 협회 통보사항이 있어요? 네. 그 기업 등록증 교부사항, 니은 휴폐업 재개 변경, 니은 나와 있죠? 네. 분사무소 설치, 사무소 이전, 미움 행정처분 중에서 뭔만?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그러면 그 옆에 자격 취소, 자격증 통보한다고 적어 있어요? 안 써 있죠? 그건 통보사항이 아니야. 이게 처분 중에서 등록 취소하고 뭔만? 업무 정지. 등록 취소하고 뭔만? 업무 정지. 그래서 고용신고, 종료신고도 통보사항.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 정지는 통보사항이 들어가. 휴업도 통보사항이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그래서 이제 비읍은 39번의 비읍은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지? 맞았지? 예, 맞았어요. 그러면 틀린 거 몇 개? 니은, 디귿, 미음. 3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휴업하고 폐업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끝났어, 안 끝났어? 끝났어. 이걸 기념해서 어떻게 해야 돼? 쉬어야 됩니다. 휴식 같습니다.